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잘 사는 그런 부부가 되었답니다. 지금의 궤도에 오르기까지 많은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죠. 멋모르고 시작했었던 농장 사업, 쫄딱 말아먹어서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녔던 일, 결국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급한 불 끄긴 했지만 그때의 기억이 가장 힘들었었는지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참으로 잘합니다. 그 농장 사업 말아먹고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께 증여받았던 지방의 작은 건물을 팔아 어린이집을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폐의 원장이었지만 언젠간 꼭 내 어린이집을 갖고 말겠다. 그래서 꼭 훌륭하게 운영을 해보겠다 했었는데 의욕만 앞섰는지 아니면 제 그릇이 작았었는지 그것도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다행히도 투자한 돈 날리는 거에만 끝이 나서 돈 빌리러 다니지 않았어도 되었었는데 이렇게도 우리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건가? 손만 댔다 하면 쫄딱 말아먹으니 다시는 사업하지 말자 서로 울고불고 그랬었었죠. 그러다가 지금의 사업에 손을 대게 되었고 아주 운이 좋게도 지금 저희는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런 부부가 되었죠. 지금 한국에는 디저트 카페 2곳과 무인으로 운영하는 음악실 2곳이 있습니다. 모두 다 홍대 근처에 있는 곳이고 음악실 같은 경우는 악기 전공자들 외에도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 아나운서를 꿈꾸는 사람들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죠. 자랑을 조금 하자면 지금 저희 음악실은 자리가 내년 말까지 없습니다. 이미 정액제를 끄는 회원들이 다 차버렸거든요. 암튼 이런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남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아예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참고로 올케가 일본 사람입니다. 자꾸 말아먹으면서 부모님 돈 축내지 말고 자기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도 강하게 밀어붙이길래 2번 말아먹나 3번 말아먹나 어찌되었든 먹고 살 공린했었기에 투자했죠. 동생은 일본에서 술집을 운영합니다. 수익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투자를 한 저희 부부도 큰 돈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 돈은 가지고 한국에서 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였고요. 2번 대차게 말아먹고 3번째 살아난 케이스인데 2번 말아먹을 때까지 시댁에서 사람 대접 못 받았었죠. 저희 부부만 보면 끌끌 혀를 찼었었고 어떻게 손만 대면 그렇게 다 망해 먹을 수가 있는 거냐고 비난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아직도 속이 상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 말아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 형님네 부부 그리고 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시동생 그리고 시어머니, 시이모님 이렇게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었더랬죠. 물론 말아먹어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여행까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시죠? 우리와 말 섞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그들에게 돈이라도 해달라고 할까봐 뭐라도 좀 도와달라고 할까봐 슬금슬금 피하는 그런 분위기요. 남편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손을 벌린다고 해도 친정에만 손을 벌리겠다 생각했지 절대로 시댁엔 손 벌려야지 하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뜩이나 사는 거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돈까지 해달라고 하면 도와달라고까지 하면 그건 정말 민폐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적어도 체면을 지키고 싶었기에 힘든 내색 안 내려고 애를 썼었는데 마치 딸을 시키듯이 그렇게 여행을 가버렸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갔을 건데 속상하더군요. 그리고 니들을 배려하느라 그리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행을 다녀온 형님이 그랬었거든요. 저희와 있으면 분위기 망칠까 싶어 쉬쉬하면서 간 여행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의견 낸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다고 하더군요. 밉상으로 찍힌 저희 부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 노릇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시댁에 피해 한 번 끼친 적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저희를 꼴사나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흔하게는 자식 차별하는 분이라 그랬겠죠.
뭐 암튼 우리와 함께하면 분위기 망칠까 싶어 그리했다는 말 상처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성도 했죠. 우리가 시댁 사람들에겐 불편함을 주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저들은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구나. 다시는 말아먹지 말아야 할 텐데 복수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망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하고 간절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동생이 제게 손을 건넸던 거죠. 성공이라고 해도 될까요? 암튼 말아먹지 않고 안정적으로 돈 따박따박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농장 사업 말아먹었을 때 급하게 당겼었던 친정 부모님의 돈 갚아드렸습니다. 한 1년 정도 걸린 듯해요. 당시에 좀 크게 말아먹었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집 한 채를 팔아서 해주신 거였거든요. 물론 이자까지 넉넉하게 져드렸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동생애는 일본 다녀왔습니다. 그건 잠시 부모님 아들 만나게 드리려고 했던 거였고 좀 유치하긴 한데 저희 부부 어린이집 말아먹었을 때 시댁 사람들 갔었던 그 여행지 저희 친정 부모님 모시고 다녀왔어요. 티 팍팍 냈습니다. 조심히 살금살금 다녀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식들 중 저희 사는 게 가장 나아지자 시어머니 저희 대하는 거 달라졌냐? 아쉽게도 엄청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결같은 게 좋긴 하더군요. 갑자기 달라져서는 나는 너희들밖에 없다. 나는 니들하고 살란다. 니들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 하면서 180도 변하는 모습 보이면 정 떨어질 것 같았는데 네, 적당한 선 유지하시면서 잘 되었다. 이젠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니 그간 서운했었던 마음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양반이 철판 까는 분은 아니시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했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넉넉하게 버니깐 친정해드릴 만큼까진 아니지만 남편이 꼭 해드리고 싶었다는 거 해드렸어요. 연세 드시면 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항상 입에 달고 사셨던 작은 전원주택에서의 생활. 집을 사드린 건 아니었고 전세를 얻어 시어머니의 로망 실현시켜 드렸습니다. 2년 정도 살아보시고 만일 마음에 드신다 하면 사드릴 생각이었고 그리고 시어머니 포함 다른 식구들에게도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 그 집 1년 있다가 제 명의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흡족해하는 시어머니 보면서 좋아 보였고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들어가 살아도 되는 것이니 손해볼 것 없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산 더 큰 이유는 바로 시동생이 한 말 때문이기도 했어요.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시동생은 만나는 여자와 결혼 이야기가 나올 즈음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저희가 전세를 옮겨드렸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시동생은 본래의 시어머니 집에 남아 혼자 생활을 했었는데 언뜻 지나가는 말로 이곳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신혼집으로 꾸미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수도 적당했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고 게다가 요즘 서울권에 집 한 채 구하려면 영끌에도 모자랄 판이니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오지랖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사시는 그 전원주택 구매했고 시동생 결혼 기정사실화되면 말할 작정이었었죠.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딱 1년 뒤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우선은 가장 큰 형님네 부부 계시니 그분들과 의논을 하신다 했고 그 의논에 따라 저희는 움직이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시어머니와 만난다고 하셨던 형님이 갑자기 저를 좀 보고 싶다고 하면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미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고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려 들린 거였죠. 우선 형님은 얼마까지 저희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냐 하더군요. 시동생 결혼하는데 도움을 좀 줘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사는 게 나으니 저희 집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먼저 보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나눠서 지원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니들이 가장 많이 내야 하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우선은 들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요? 어머니랑 이야기는 끝냈어. 얼굴 보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전화로 이야기했고 결론은 동선회가 한 2억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였어. 만약 그렇게 못하면 어머니 사시는 집 있잖아?
그 전세금을 빼서 막내 아들 결혼 자금을 쓰시겠다 하더라고. 전세금 뺄 때까지 결혼을 미루겠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 집 빼면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 하는데, 동서,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집에선 어머니 못 모셔. 알잖아. 그렇다고 그 집 빼고 어머니 집으로 가면 막내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살겠어? 그것도 안 되지? 동서네가 2억 지원해주면 5천은 시동생 결혼 자금으로 쓰고 1억 5천은 우리 집 팔고 그 돈 합쳐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까 해. 그리고 어머니 지금 사시는 그 집 전세 만료되면 전세 자금은 어머니 손에 들어가는 거니까 노인네 돈 있으면 뭐 어디 가서나 대우받지 뭐. 2억 정도는 쉽게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되잖아. 안 그래? 아무리 오지랖이 넓어도 어떻게 저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시동생 결혼하는 데엔 5천을 쓰고 1억 5천은 자기들이 가진다는 말이고, 게다가 시어머니 전세 끝나면 그 자금도 시어머니가 가지신다는 건데, 시어머니 집 계약할 때 제 이름으로 했고 나중에 제가 산 겁니다. 거기에 시어머니 돈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전세 자금이 시어머니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 이야기를 하더군요. 결혼하는데 5천이 든다라? 시어머니 자신들이 모시면 시동생 집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건데 결혼하는데 5천 이상이 든다고요? 무슨 부족한 금액을 나눠서 분담을 한다는 거죠? 다 저희가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사업체를 너무 느리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걱정을 하신다고요. 그러다가 또 말아먹는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노심초사하신다는 겁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사업체 조금만 정리를 하셨으면 한다더라. 너무 늘어놓는 것 같다고. 그러다가 또 말아먹으면 어쩌냐고 걱정하시더라고. 주제넘게 옛날 생각 못하고 방방 뜬다라고까지 하시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동서, 지금 돈 잘 번다고 언제까지 잘 벌겠어? 한 곳으로 몰아. 이곳저곳에 투자하지 말고. 그러다가 망하면 큰일 나잖아? 이건 걱정을 한다는 건지 사람 걱정하는 척 하면서 약 올린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다고요. 안 그래도 몇 곳은 정리를 하고 딱 한 군데 음악실만 두고 정리를 할까 생각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리 말씀해 주시니 너무 고맙다고, 어쩜 저희를 이리도 생각을 하셨냐고 그리 말을 했네요. 네, 그러게요. 안 그래도 망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이요? 아우, 형님, 저희 그럴 돈 없어요. 그리고 자금 모자라서 어머니 그곳에서 그만 사시게끔 하려고 해요.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전세 계약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시어머니를 집으로 가시게끔 하냐 해서 말했습니다. 아, 그거 제가 주제넘게 샀어요. 어머니에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저희 사정 꿰고 있으신 것 같으니까 어머니 다시 원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고 월세를 돌릴까 해요. 그리고 형님, 걱정 마세요. 시동생이 모시고 살겠죠. 어머니 거처를 왜 형님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도 어머니가 형님을 좋아라 하시니 함께 사신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모른 척 하세요, 형님. 어머니 집에 있는데, 어머니 명의인데, 막내 아들을 위해서 우리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모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 힘들었었는데 잘 되었네요. 저희는 한 1,000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알아서 각출하면 될 것 같네요, 형님.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니 돈 없다고 딱 자르자 하더라고요. 억 단위를 이야기하다니. 그것도 어머니가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통해 듣게 하다니. 그리고 아직도 주제넘게라는 말을 하다니 할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집 다시 옮겨들었고 그 집은 월세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지금 결혼 이야기 쏙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그 집으로 들어가셨으니까요. 저희는 지금 돈 없는 척합니다. 그리고 일절 지원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칭찬받고자 한 건 아니지만 업신여김까지 당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오직 지원은 친정만 하기로 했고 시댁에는 주제넘지 않게 분수에 맞게 사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차별은 돈이 있어도 당하는 거네요. 한결같아 좋긴 한데 공짜로 굴러 들어온 복까지 차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는군요.
뭐 저희야 좋죠. 돈 굳으니까.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